안녕하십니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 맡고 있는 김용구입니다. 오늘 9월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코스피는 3,000에서 3,300포인트로, 그러니까 지수 3,200선 안착을 다시금 모색하는 이제 박스권 종목 장세 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7월 기간 조정과 그리고 8월 달 가격 조정을 통해서 이미 최악은 이제 상당 수준 선반영했다라는 어떤 안도감들이 최근 이제 우리 시장의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 어떤 상승분에 대한 9월에 어떤 되돌림 과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라고 보는데요. 이 경우에 6월 말 수준까지의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의 어떤 되돌림, 그리고 한 자리 수준 정도, 보수적인 가정입니다만 이익 성장만 계속해서 가능만 해도 코스피 상단은 3,300선까지 재설정되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2015년 이후 평균 수준까지 추가 상승에 어떤 준하는 혹시 모를 그 만일의 어떤 충격들 상정한다 하더라도 8월 달 우리가 패닉 과정을 통해서 봤듯이 코스피 3,000선의 하방 지지력은 공고하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시장 펀더멘탈로 설명되는 바닥 구간 코스피 3,100선 어기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전략 대안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늘려가실 수만 있다면 9월 시장도 능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9월 장세 판단을 위해서 생각해봐야 할 쟁점사항 크게 세 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간 최악을 치달았었던 중국의 피리스크, 즉 정책적인 긴축, 그리고 핵심 성장주,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을 겨냥한 이 정치 규제 리스크가 오는 10월 달을 분기로 해서 변곡점 통과에 나설 공산이 크다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 정책 기조를 고수하는 데 따른 이 경제적인 어떤 부담들이 가중되고 있고, 또 10월 달 6중전의 과정을 통해서 이 중국식 자본주의와 관련한 이 룰 세팅이 일단락된다라는 점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간 채찍만 때려왔었다면 지준율 추가 인하라든지 아니면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당근도 이제는 조금씩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는 의미가 될 건데, 이 경우 시장은 9월부터 적어도 최악은 지났다라는 안도감을 조금씩 반영해갈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정치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의 핵심 기업들이 최근 이제 막대한 규모의 어떤 기부와 헌납, 러시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는 중국 시장의 향후 EPS라든지 ROE 하락, 그리고 중국 증시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의 어떤 상승을 넘어서 신흥국이나 아니면 한국 증시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의 연쇄적인 상승을 체결할 공산이 크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최악에서 이제 빛이 조금씩 이제 감돌 수 있는 9월 과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국발 그림자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떤 시선이 여전히 냉담하거나 경계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라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된 어떤 고민으로 남겠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결국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중국이 얼마만큼 전면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는가가 중요할 텐데, 이 점은 내년도 시장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로서의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고점 논쟁과 관련한 시장과 전략 측면에 대한 함의 판단이 될 겁니다. 공급 증가와 수요 둔화 간의 결합이 4분기 이후 이 디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 일각의 주장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민은 이 8월 달 외국인들의 이 투매 과정, 그리고 가격의 어떤 급진적인 하락 과정으로 말미암아 이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예를 들었을 때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2.7조 원 수준에 불과했었던 2019년 당시 어떤 극단적 락바탄 수준까지 하락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보수적인 전망들이 줄짓곤 있습니다만, 여전히 SK 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는 12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반도체 주가와 밸류에이션 명백히 또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바닥은 맞다. 근데 반도체와 시장의 이 상대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 2, 3개월 선행하는 변수가 바로 반도체와 시장의 이익 모멘텀, 이익 수정 비율 차분히 해당하겠는데요. 최근에 1년의 디램 쪽 업황 둔화 우려 반영하면서 이쪽 변수의 어떤 하락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간 싸움이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투자가시라면 반도체 대표주의 경우 역사적인 락바탄 밸류에이션 수준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에 나설 수 있는 호기인 거는 분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적 관점에서 기회비용이 중요한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반도체, 이 대형 반도체들이 시장보다 아웃퍼폼에 나설 수 있는 여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점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측면에서 기회비용을 고려한 이 실적과 가격, 또 정책 모멘텀 모두에서 보게 된다면 대형주보다는 비메모리나 후공정 관련한 소부장 밸류체인을 우회하는 게 현재 가격 레벨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은 이 상수가 된 테이퍼링과 또 최중요 변수로 여전히 남아있는 금리에 대한 어떤 해석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9월 FOMC를 통해서 테이퍼링 공식 예고에 나섰을 때 이 주식시장 측면에서 추가적인 타격이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연준 테이퍼링 당시와 현재의 MSCI 코리아 주가 경로를 보게 되면 절대적인 어떤 관련성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에 따르면 관련 충격은 이미 우리가 8월달 이 패닉 과정, 즉 7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이 겪었던 내용을 반영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미 상당 수준 선반영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연준이 실제 테이퍼링 개시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과거의 경험칙에 따르면 관련 충격파는 어쩌면 테이퍼링을 처음으로 시사하거나 예고했던 당시의 어떤 최초 충격을 넘어서지는 못했다라는 점도 가려서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글로벌 금리가 이 연준 테이퍼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추세적으로 안정적으로 순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존재합니다. 중장기 매크로 측면에서의 어떤 낙관론에 근거해서 이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만이 국간에서 인신나듯이 국내 증시의 이 불마켓 사이클 재개가 가능할 건데 이 점에서는 아무래도 단기든 중장기적으로든 시장 측면 고민으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리 상승을 추세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선결과제 조건들을 따져본다면 ISM 제조업 지수의 이 상승 반전으로 확인되는 글로벌 실물 경기 환경의 이 순환적인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이 수공구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캐너미탈이나 그리고 굴삭기 이런 부분들 관련돼 있는 캐터필라 주가 상승을 통해서 확인되는 이 중장기적인 이 케이펙스 인프라 투자 확대가 얼마만큼 경기를 또 유효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가 역시도 중요한 어떤 프락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은 미국의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어떤 반등을 통해서 정말로 세상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즉 위드 코로나로서의 어떤 경제 정상화가 얼마만큼 진전될 수 있는가 역시도 글로벌 금리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물증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돌다리 두들겨가면서 조금은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보다 합리적인 판단과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충격을 되돌리는 이제 9월 포트폴리오 재정비 전략의 이제 우선순위를 따져본다면 이 주가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이 추가적인 이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제한하고 이 실적과 정책 모멘텀이 이 주가 반등에 이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이 모멘텀 알파 대한 옥석 가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이 낙폭과대 이 실적주들 괄목상대하는 과정들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6월 25일 코스피 장중 고점일 이후 시장 전체 수익률을 밑도는 업종들 가운데 업종 실적 모멘텀이 시장 전체를 압도하고 있는 업종 대안들을 추려본다면 자동차, 정유, 철강, 증권, 그리고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IT 하드웨어 업종 5개가 도출이 됩니다. 관련 대표주를 주목하는 이유라 할 수 있겠는데요. 더불어서 이 삼성그룹 투자 확대와 함께 이 반도체 R&D 그리고 설비 투자 비용의 이 세액 공제율 확대를 중심축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간 TSMC라든지 인텔 측 공세에 치였었던 한국 반도체가 다시금 공수교대를 통해서 반격에 나선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관련 정책이라든지 투자 모멘텀은 아무래도 비메모리 투자 확대 관련 이 소부장 그리고 후공정 관련
관련주에 집중될 공산이 큽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선별적인 접근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최근 관련 아이디어를 총체적으로 묶은 ETF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대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대응하셔도 훌륭한 접근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부 측 추산대로 보게 된다면 10월 말께에 위드 코로나로서의 이 방역 체계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 시장 내에 리오프닝 관련주 역시도 9월 시장 과정을 통해서 빼어난 어떤 알파 원천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주의할 점은 여느 테마주들이 그래왔겠습니다만 초기 주가 반응은 실제 기업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전개됐다라는 점을 가려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추세의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주가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낙폭과대 주가라든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될 거고요. 거기에 시장을 넘어서는 중립 이상의 어떤 실적 모멘텀이 해당한다라고 보겠는데 이 관점에서 낙폭과대 실적주라는 잣대로서 해당 논리를 다시 접근해 본다면 유통과 그리고 패션, 항공 관련 대표주들이 관련 맥락에 부합하는 전략적인 대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서 9월 삼성 탑10 픽스 추천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모쪼록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9월 시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